안녕하세요. 저는 5살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혀봤더니 무지 아프더군요.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발등 찍혔는지 들려드리고자 24시사 연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위로의 한 말씀씩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균열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인가 봐요. 제 남편 김영식과 저는 결혼 7년 차.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저희는 여느 맞벌이 부부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5살 난 딸, 예나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식 씨는 작은 IT 회사의 팀장으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결혼 7년은 권태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들이우기 쉬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려 노력했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즐기며 그 흔한 권태기를 피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남편 형식 씨를 믿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며 무엇보다 자신과 예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씨가 최근 3년간 잦은 야근과 지방 출장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힘들겠다는 걱정부터 앞섰지 단 한 번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예나 잘 부탁해. 알았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어떡해요? 몸 잘 챙기고 무리하지 말고 저녁은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먹고요. 형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수연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걱정과 애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그 속에 숨겨진 남편의 비밀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의 야근과 출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일로 인한 야근과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형식은 업무상 알게 된 박지영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형식과는 다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비슷한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를 공유하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친분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형식은 지영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새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자 남편, 아빠라는 무게를 짊어져야 했지만 지영과 함께 있을 때는 오직 김형식이라는 한 남자로서 대우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형식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형식은 그 활력이 주는 짜릿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식은 완벽하게 2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 밖에서는 지영에게 헌신하는 연인. 그는 아내인 제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지영을 만나는 달콤함 앞에서 늘 힘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잠자리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 회사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핑계댔고 저는 이해한다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형식의 휴대폰은 언제나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신념과 남편을 믿는다는 확신 때문에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쉴 수 있는 주말 오후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딸 예나가 아빠 베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킁킁거렸습니다. 이상한 냄새라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예나는 남편이 전날 베고 잤던 베개를 들고 와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베갯잇을 갈기 위해 베개를 들어 올렸는데 순간 코를 찌르는 강한 낯선 향수 냄새에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제가 쓰는 향수도 예나가 쓰는 아기 로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장 간 남편의 베개에서 왜 낯선 여성의 향수 냄새가 나는 걸까? 합리적인 이성을 동원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여직원과 접촉이 많았나? 거래처 여직원의 향수가 묻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7년간 함께 잠든 남편의 베개에서 이토록 진한 낯선 향을 맡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향은 너무나도 관능적이고 여성적이며 노골적이었습니다. 불안감은 저의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이 항상 2개의 지갑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회사 업무용 카드와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평범한 지갑, 다른 하나는 저는 남편의 출장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가방 깊숙한 곳, 수납 주머니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검은색 지갑이 제 손에 잡혔습니다. 지갑은 겉보기엔 단순했지만 저는 그것을 실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신용카드 몇 장과 현금,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에는 러브 지영이라는 글자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더라. 우리 주말에 갔던 그 펜션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해. 종이 쪽지에 적힌 날짜는 불과 이틀 전 남편 급한 야근을 한다며 집에 오지 않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7년의 믿음, 3년의 불안한 평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손에 쥔 종이 쪽지가 찢어질 듯 구겨졌습니다. 향수 냄새, 잦은 야근, 2개의 지갑.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완성했습니다. 3년간 남편은 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딸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해가면서.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분노였습니다.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은 제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곧 끓어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자 자신이 무너져 내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과 예나를 기만해 온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숨겨진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발견한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틀 전의 날짜, 그리고 우리 주말에 갔던 그 펜션이라는 문구. 남편은 그때 급한 야근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머릿속에 저장된 지난 3년간의 남편 행적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밤늦게 귀가하거나
아예 하룻밤을 회사 근처 숙소에서 보낸다는 핑계. 한 달에 한 번은 지방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1박 2일을 비웠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피했고 주말에도 늘어지게 자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녔으며 잠금 해제는 오직 지문이나 얼굴로만 가능했습니다. 오늘 발견한 이 검은색 지갑은 그 모든 거짓말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그의 외도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쪽지 하나만으로는 깊은 외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장인처럼 냉정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회사 공용이라며 저에게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로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노트북에는 아무런 의심스러운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늘 깔끔한 업무 자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중생활에 능숙한 남자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자주 사용했던 차에 집중했습니다. 딸 예나를 재운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차량은 겉보기에 깨끗했지만 제 눈은 이미 평소와 다른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은 모두 회사 주소, 거래처 주소, 집 주소 등 평범한 곳들이었지만 저장된 즐겨찾기 목록 속에서 저희 눈길을 끄는 주소가 있었습니다. 영어 이니셜로 저장된 스위트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주소. 그 주소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강남 외곽의 한 오피스텔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급히 제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로 기록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월 30일 밤 10시에 스위트홈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 5시에 회사 근처 주차장으로 도착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남편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단말기 옆에 붙어 있는 하이패스 카드 번호를 사진 찍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하이패스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간 남편이 지방 출장이라고 했던 날짜에 언제나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펜션이나 호텔 근처 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9월 30일에는 강원도 속초 방향의 톨게이트를 이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말에 갔던 그 펜션이 속초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검은색 지갑 속에 들어있던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다고 저에게 알려져 있던 카드였지만 내역은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매주 1, 2회, 여성 의류 매장, 명품 액세서리 매장 결제 기록, 꽃집, 케이크 전문점 결제 기록, 속초 펜션 2박 3일 숙박비 결제 내역 9월 30일 포함. 이 모든 결제 내역은 남편이 말했던 야근이나 출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이트와 선물에 관련된 지출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결제 기록은 외도의 대상을 향한 그의 헌신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보다 훨씬 비싼 물건들이 지영이라는 여성에게 선물되었음을 깨닫고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깊도록 외도 증거를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자신이 3년간 속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이 그 3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이중 생활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스위트홈이라는 오피스텔 주소, 펜션 숙박 결제 내역, 여성 선물 구매 내역, 그리고 쪽지의 러브 지영. 외도 상대의 이름이 지영이라는 것까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한 클라우드 폴더에 백업한 뒤 잠시 멍하니 앉아 벽을 응시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자신의 손가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고 있는 지금, 과연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소리를 질러 당장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증거들을 무기로 침묵 속에서 더 큰 것을 얻어내야 할까요?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을 나는 당신에게 반드시 돌려줄 거야. 분노와 복수심이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식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했습니다. 지난밤 증거를 수집하며 느꼈던 피와 같은 분노와 차가운 배신감을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제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믿는, 조금은 지친 결혼 7년 차의 평범한 아내의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오후 늦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출장 잘 다녀왔어요? 응, 수연아. 미안, 이번 출장이 유난히 힘들었네. 남편은 저를 끌어안았지만 저는 그 포옹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지영이라는 여인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힘들었으면 좀 쉬어요. 씻고 나오면 따뜻한 저녁 차려줄게요. 형식은 아내의 변함없는 따뜻함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샤워를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니 지난 3년간의 당신 연기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알겠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어조로 포장되어 그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 갔던 속초는 좀 추웠죠? 거기 호텔 음식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쌀쌀하더라. 호텔은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잡은 숙소라 그냥 그랬어. 잠만 자고 온 거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초 바닷가 펜션 2박 3일 결제. 그리고 지영과의 추억이 담긴 곳을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잡은 숙소라고 둘러대는군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에휴, 고생이 많네요. 아까 세탁할 옷 보니까 낯선 향수 냄새가 좀 나던데 혹시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향이 꽤 독특하던데요. 이 질문에 남편은 젓가락을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
아, 그게 같이 출장 간 여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향수를 좀 진하게 뿌리는 편이야. 아마 나한테 묻었나 보네.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 남편은 내연녀 지영의 향수 냄새가 묻어왔을 가능성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같이 출장 간 여직원이라는 남편의 새로운 거짓말을 들으며 이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즉흥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괜찮아요. 그냥 독특해서요. 어서 먹어요. 저희 완벽한 연기 덕분에 남편은 다시금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수연이가 눈치 못 챘어. 그냥 단순한 향수 냄새로 생각하는군. 형식은 긴장이 풀린 듯 식사에 집중했고, 수연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상생활에서 남편을 더욱 철저히 관찰했습니다. 휴대폰 사용. 남편은 여전히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고, 잠잘 때는 반드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휴대폰 패턴 잠금을 이미 몰래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외출 및 귀가 시간 야근이나 출장 핑계는 여전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저는 마치 그의 비서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잘해요. 늦으면 연락 꼭 하고요. 아, 어제 그 지영 팀장님과는 업무 이야기가 잘 됐어요? 제가 지영이라는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을 때 남편은 이번에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응, 지영 팀장. 아, 그 여직원? 응, 뭐 그냥. 업무는 잘 마무리됐어. 수연아,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 여보가 예전에 회사 이야기하면서 한 번 흘려 말했었잖아요. 워낙 여보가 직원들 얘기는 잘 안 하던 사람이고, 그때 말한 이름이 내 친구랑 같아서 기억하고 있었죠. 왜요? 나도 회사 일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놀랄 것까지야. 수연은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식은 수연의 대답에 다시 안심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주워들은 거였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이런 미묘한 심리전 속에서 저는 자신의 분노를 연료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도 이혼이나 상간녀 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복수할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그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저는 예나에게는 더욱 다정한 엄마, 남편에게는 더욱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말에는 형식에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자며 외도를 위한 시간을 줄여버렸고, 잠자리를 피했던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하면서도 지영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정의 안락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연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외도가 잠시 일탈이었을 뿐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니 이제 슬슬 지영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가 지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즉 그가 모든 것을 잃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가장 안락한 순간에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그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이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절대 벗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완벽한 아내, 연기는 형식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외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고, 오히려 최근 아내의 다정함과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지영과의 관계의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이 기회에 지영을 정리하고 다시 가정에 충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형식이 정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전에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일상에 교묘하게 녹여내며 남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외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의 심장을 옥죄는 심리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이 야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아침,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명함 크기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회사 일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회사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 하나 알아봤어요. 야근할 때 숙소 잡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쉬라고요. 현장 답사는 제가 다녀왔는데 깔끔하고 위치도 좋더라고요. 쪽지에는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했던 지영이 거주하는 바로 그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식은 그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아, 여기는 어떻게 안 거야? 왜 하필 여기를? 남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은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여보 회사에서 이 근처가 제일 가깝고 시설도 좋던데요. 제가 직접 주차장까지 가봤는데 보안도 철저하고 참 좋았어요. 임대인 번호도 적어놨으니 여보가 한번 전화해봐요. 수연이 주차장까지 가봤다는 말은 형식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 주차장은 지영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질 때마다 형식 차를 세웠던 장소였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내가 당신의 비밀 장소에 다녀왔다는 메시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완벽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형식은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으며 급하게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아, 수연아, 고마워. 근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회사 근처에 아는 곳 있어. 괜히 신경 쓰지 마. 며칠 후 주말, 딸 예나와 함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는 척하며 남편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여보, 우리 예나 가을에 바다 보고 싶다고 했는데 속초라도 갈까요? 제가 숙소 몇 군데 알아봤는데 어때요? 바닷가 펜션. 여기 사진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죠. 여기는 커플들이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우리 가족끼리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남편이 지영과 함께 2박 3일을 보냈던 바로 그 펜션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형식은 그 펜션을 업무상 출장 숙소라고 둘러댔던 것을 기억하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안 돼. 거기는 안 돼, 수연아. 남편은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놀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혹시 여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그래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가 좀 시설이 안 좋아. 내가 예전에 출장 때 가봤는데 진짜 별로였어. 다른 데 알아보자. 응?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다른 펜션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당신의 모든 비밀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었고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현의 간접적인 압박이 계속되자 형식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지영과의 만남에서도 더 이상 이전처럼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통보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아무래도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와이프한테도 좀 미안해. 지영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분노했습니다. 오빠, 3년 동안 오빠 와이프가 모르고 있었잖아. 갑자기 왜 이래? 오빠 와이프가 알았어. 나 지금 오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있어. 끝내자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형식은 지영의 입에서 자신의 외도 장소와 관련된 단어들이 튀어나오자 더욱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형식은 전화를 끊고 땀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녀가 왜 침묵하는지, 왜 저런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압박하는지 알 수 없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냉정한 침묵이 가져올 파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수연은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짓눌려 스스로 외도 상대를 정리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는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이제 마지막 단계, 형식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교묘한 압박과 심리전은 한 달 동안 이어졌고 형식은 거의 신경쇠약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는 수연에게서 모든 것을 들킬 것 같은 공포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결국 형식은 지영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지영은 형식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매달렸습니다. 수연은 이 파국을 끝낼 완벽한 날을 정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일주일 전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하자고 제안했고 형식은 안도와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형식과 지영이 자주 데이트를 했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형식은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아, 여기 너무 비싼데. 그냥 작년에 갔었던 데로 가지. 괜찮아요,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내가 벌써 예약했는걸요. 수연은 그 레스토랑에서 형식이 지영에게 선물했던 목걸이, 결제 내역을 확인했던 것을 떠올리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습니다. 딸 예나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형식은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며 다정한 아빠 연기를 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면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당신에게 결혼 7년 차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형식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딸 예나에게 아이패드를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예나야, 이거 끼고 옆에서 좋아하는 만화 보고 있어. 엄마랑 아빠는 잠시 중요한 이야기 좀 할게. 딸이 헤드셋을 끼고 만화에 집중하자 수연은 태블릿을 남편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김형식의 외도 증거 목록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 여보. 선물이에요. 지난 3년간 당신이 내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당신의 진짜 삶이 담겨 있죠. 형식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태블릿 화면과 수연의 얼굴을 오가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블릿 속에는 그가 지영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화면, 속초 펜션 예약 내역, 오피스텔 주소가 선명하게 보이는 내비게이션 기록, 그리고 검은색 지갑 속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폴더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전부. 형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수연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오해라고요? 러브 지영이라고 쓰여 있던 쪽지도 오해인가요? 당신이 그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 결제 내역도 당신이 출장이라고 속이고 2박 3일 동안 함께 지냈던 속초 펜션의 영수증도 오해인가요?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불안에 떨면서 왜 하필 그 오피스텔 주소를 알게 됐을까 고민했던 것도 오해인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얼음장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만 사랑하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당신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한 기만자였어요. 그리고 나는 지난 3년간 당신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았던 멍청한 아내였고요. 형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다 정리할게. 지영이는 이미 정리했어. 수연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정리했다고요? 당신이 정리했든, 내가 당신을 압박해서 정리하게 만들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을 기꺼이 3년간 농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형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당신이 이 모든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예나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게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에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 모든 증거를 회사와 가족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당신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는 거예요. 형식은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음을 깨달은 형식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안도하며 보냈던 한 달, 그리고 그 이전의 3년이 얼마나 더 섭는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이혼은 예나를 생각해서라도. 예나는 당신의 이중생활의 희생자예요. 더 이상 예나를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이 예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오늘 밤까지 줄게요. 내일 아침까지 저에게 연락이 없다면 저는 두 번째 선택을 실행할 거예요. 당신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이 될 거예요. 수연은 차분하게 계산을 마치고 헤드셋을 쓴 채 만화에 몰두하고 있는 예나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형식은 텅 빈 레스토랑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자신이 3년간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혼 7년 차의 평범했던 일상은 아내의 차가운 복수로 인해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일어났던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아직 진행 중이시겠지만 상처 입지 않고 풀을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